그래서 1등 하면은 B4 용기 괜찮아? B4? 응? B4? A3? 이게 지쳐있지? 자, 여러분 적으세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얘들아 지금 집합 1단원에서 앞쪽 내용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서 깔끔하게 설명하고요. 우리가 뒤에 집합에서 어디만 좀 신경 쓰면 되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뭐 집합의 개수 찾는 거 요쪽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대시 얘들아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이름을 주는데요. 뭐 이거는 문제 마음입니다. 뭐 대문자 A,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주고요. 안에 숫자를 쓰든 문자를 쓰든 상관없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썼다. 자, 그러면 요 집합은 원소가 1, 2, 3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원소를 쓴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중괄호로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때 요 1, 2, 3이라고 하는 게 요 집합의 원소다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1이 집합 A의 원소다라고 해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뭐 4다.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원소를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얘를 식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한다 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 제시법은 얘들아 앞에 보통 x라고 적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x바라고 읽습니다. x바 알겠죠? x바. 그리고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요 x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는데 얘는 여러분 답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엄청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1, 2, 3이라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x는 1 이상 3 이하 그런데 x는 정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얘는 답이 한 개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책 보면 A 스텝에 조건 제시법으로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꼭 답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얘들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이게 뭐다? 조건 제시법. 얘가 뭐다? 하품물이? 얘가 뭐다 우진아? 원소 나열법. 얘는 뭐다? 조건 제시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집합 A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집합 A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기호가 뭐냐면 집합 기호에 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앞에 n이라고 씁니다. 여기 원소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적으면 된다? 3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3이라고. 지금 그냥 별거 없어서 빨리 말하는데 괜찮죠? 자, 다음에 얘들아 어떤 집합이 꼭 원소가 들어가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집합을 적었는데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아무것도 안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원소를 아무것도 안 적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라고 적냐면 보통 동그라미의 위아래로 선을 쭉 그어서 이름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가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원소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적냐면 0개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0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가 뭐 3개든 0개든 이렇게 셀 수 있다 라고 했을 땐 우리가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라고 해서 유한집합. 그런데 만약에 내가 C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원소가 1, 2, 3,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했어. 그러면 1부터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 셀 수 없잖아요. 그지? 이런 거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무한집합이라고 하고요. 무한집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좀 안 됩니다.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무한집합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얘들아 조건 제시법으로 쓸 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봐봐. 집합 A가 원소가 1, 2, 3이야. 그리고 이제 집합 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집합 D는 원소가 뭐 4, 5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4, 5라고 이렇게. 근데 집합 E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X 더하기 Y 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그럼 요 집합은 원소가 뭐냐? 원소가 x 더하기 y라는 거야. 알겠죠? 항상 바 앞에 있는 게 뭐다? 원소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x랑 y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x는 a의 원소고 y는 d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 지금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x는 a의 원소니까 될 수 있는 게 뭐겠니? 1, 2, 3이겠죠. 얘가 될 수 있는 게 1, 2, 3입니다. 그럼 y는 될 수 있는 게 d의 원소니까 뭐다? 4랑 5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얘랑 얘랑 더한 게 집합이 얘 원소잖아.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적지 말고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얘들끼리 더해요. 그러면 1과 4도 더하고요. 1과 5도 더하고요. 2랑 4도 더해야 되는데 2랑 4랑 더하면 6이잖아요. 그지? 근데 집합은 중복한 걸 두 번 안 적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하면 6인데 안 적더라. 그럼 이제 2랑 5랑 더하면 7, 3, 4 더하면 7 있으니까 안 적고요. 3, 5 더하면 얼마? 8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들아. 집합 F는 이번에는 이렇게 적는 거야. x 더하기 y 바 x가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얘도 1, 2, 3 얘도 1, 2, 3이잖아. 그지? 그럼 얘랑 더한 게 원소인데 얘도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요거 잘 들어봐봐. 얘들아 가끔 틀리더라. 얘가 1, 2, 3이고 얘도 1, 2, 3이잖아. 그지? 더할 때 x랑 y랑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1, 1도 더하셔야 돼요. 알겠죠? 1, 1도 더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가는 거다? 2부터 가는 거 알겠죠? 다시 여러분 x가 원소가 뭐다? 1, 2, 3 y도 원소가 뭐다? 1, 2, 3이거든? 그러면 얘들끼리 더할 때 1, 1도 더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1, 2 더하면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지? 요 뒤는 여러분들이 메꾸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원소의 개수에 대한 설명이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뭐 들어갈 거냐면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걸 들어갈 거예요.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집합 A라고 하는 게 원소가 아까처럼 1, 2, 3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뭐냐? A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뭐냐?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를 일부 가져가는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 원소가 1, 2, 3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 원소 중에서 한 개만 가져가거나 두 개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세 개를 다 가져가는 걸 우리가 요놈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놈들이 지금 요놈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합기호를 전부 다 씌워야 뭐가 되는 거다?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요놈의 뭐가 되는 거다? 전부 다 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다시 얘는 요놈의 뭐다? 부분집합. 얘는 요놈의 뭐다? 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분집합은 중요한 특징이 일단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죠? 두 번째, 원소가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부분집합은 제일 위에 뭐도 들어간다? 공집합도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집합도 얘 부분집합이고 얘도 얘 부분집합이고 얘도 얘 부분집합이고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삼지창을 하는데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삼지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포함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기호로 이렇게 포함하고요. 한글로 말할 때는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얘가 얘를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얘가 얘를 포함한다. 자,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삼지창이 아니라 가운데 선 하나 없어요. 알겠죠? 요렇게 표현하면 얘가 얘를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1, 4라고 하는 집합을 적었어. 그럼 얘는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가 A에 없는 원소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1, 2, 3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위아래로 선 하나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면은 A라는 놈의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거든? 부분집합이 총 몇 개라고요? 8개잖아요. 그지? 이 부분집합 8개를 공식으로 어떻게 찾냐? 2의
2의 원소가 3개면 세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2의 원소 개수가 뭐를 말하는 거다? 모든 부분 집합의 뭐를 말하는 거다?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개수 이런 의미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거의 다 기본 설명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약간의 그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설명 들어갈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볼게 얘들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합 A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가 원소가 1, 2, 그리고 1, 그리고 1, 2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합 A에는 원소가 1과 2와 그리고 중괄호 1과 중괄호 1, 2 이렇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원소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라보는 거 알겠죠? 여기 이렇게 중괄호로 닫혀 있으면 얘 원소 몇 개로 바라본다? 한 개로 바라본다는 거 알겠지? 되겠죠? 원소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 4개. 원소 4개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집합 A의 원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겠죠? 여기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 그지? 이거 맞습니다. 그럼 얘들아 요렇게 생긴 모양도 집합 A의 원소잖아. 그러면 얘도 집합 A의 뭐가 되는 거다? 원소가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왜 맞냐를 보면 여러분 얘는 요것 때문에 맞는 거고요. 얘는 요것 때문에 지금 맞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요렇게 볼게 얘들아. 쌤이 지금 얘들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서진아 원소가 4개니까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일까? 16개겠다 그죠? 쌤이 다 적진 않을 건데 일부만 한번 적어볼게요. 얘랑 원리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봐봐. 여기 원소 중에서 1개씩 적고 2개씩 적고 한 다음에 뭐를 붙여줘야? 중괄호를 붙여줘야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이때 보세요 얘들아. 얘 원소들 중에서 일단 원소가 없는 것도 당연히 A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돼요. 잘 듣고 있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얘들 원소 중에서 몇 개만 가져와도 돼요. 한 개만 적을 거야. 그러면 1만 적거나 2만 적거나 아니면 중괄호 1만 적거나 아니면 중괄호 1, 2를 이렇게 적을 거거든. 그럼 요 상태에서는 얘들이 요 놈의 뭔데? 원소들이죠. 여기에 뭐를 또 씌워야 부분 집합이 된다? 중괄호를 또 씌워야 부분 집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요 집합이 뭐다? 부분 집합이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놈은 A의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얘는 얘 아까 원소기도 하자며 근데 부분 집합이기도 하잖아 그지? 그런데 원소인 이유는 얘 때문이고요. 얘가 이놈의 부분 집합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요놈 때문입니다. 요놈 알겠죠? 요놈 알겠지? 원소에 집합기호를 씌웠으니까 부분 집합이 알겠죠? 자 그러면 다나야 혹시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는 오른쪽 얘 때문일까요? 왼쪽에 있는 요 두 놈 때문일까요? 오른쪽 얘 때문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원소에다가 이렇게 씌워도 부분 집합이 이제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누구 때문이다? 또 얘 때문이에요. 알겠죠? 원소에 뭐를 씌웠으니까 집합 기호를 씌웠으니까 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되는 거 알겠죠? 이해되겠니? 그런데 얘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얘도 맞죠? 원소를 2개 가지고 와서 집합 기호를 씌우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얘는 누구 때문에 되는 거다? 왼쪽 애들 때문에 되는 거야. 알겠죠? 왼쪽 애들 때문에. 되겠죠? 자, 퀴즈. 집합 B가 원소가 얘랑 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자, 얘 부분 집합은 몇 개겠니? 4개죠? 자, 얘 부분 집합 다 적어봅니다. 시작. 부분 집합을 다 적으시면 돼요. 시작. 얘의 부분 집합을 지금 다 적으시면 됩니다.
4개입니다. 4개. 4개를 찾으셔야 돼요. 얘 부분집합 4개를 찾으셔야 돼요. 얘를 찾으라고. 자, 진짜? 오. 여러분 문제 어떻게 찾는다? 우선 제일 처음에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무조건 공집합은 요놈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얘는 이 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소가 없는 게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원소 중에서 한 개만 가져옵니다. 얘랑 이렇게 한 개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직 요 상황은 원소만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지? 여기에다 뭘 해야 부분집합이 된다? 중과 호를 붙여줘야 뭐가 되는 거다? 부분집합이 돼요. 따라서 이렇게 4개가 부분집합인데, 다시 혹시 요 놈은 1번, 2번 중에 누구 때문에 되는 거다 오시나? 1번. 그럼 얘는 1번, 2번 누구 때문에? 상관 없이 되는 거야, 알겠죠?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 지금 요것만 하면 집합은 진도 거의 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8개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얘들아. 1이 원소로 없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입니까? 1이 원소로 없는 것.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잖아요, 그지? 자, 1이 원소로 없는 게 몇 개예요? 4개지, 그지? 그럼 1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여러분 이걸 매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잘 봐. 얘들아, 실제로 지금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지? 요것만 잘 받아들이십시다, 얘들아. 자, 얘가 원소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다가 뭐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을 쓴 거지. 그쵸? 얘 여기다가 원소를 1을 쓴 겁니다. 자, 이거 1 없지? 그럼 얘는 여기다가 또 뭐를 갖다 쓴 거다? 1을 갖다 쓴 거예요, 알겠죠? 얘 1 없잖아. 얘는 여기다가 뭐를 갖다 쓴 거야? 1 갖다 쓴 거죠? 얘 1, 3이잖아. 얘 여기다가 뭐를 갖다 쓴 거예요? 1을 갖다 쓴 거지. 그래서 1이 원소로 없는 게 4개인데 1이 원소로 있는 것도 모두 몇 개다? 4개입니다. 요 둘은 항상 개수가 어떻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얘들아. 내가 집합 뭐 B라고 하는 게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1이랑 2가 원소로 없는 1이랑 2가 없는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이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 1이랑 2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3, 4, 5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돼요. 그럼 답은 당연히 몇 개다? 2의 세제곱기가 되겠다, 그지? 그런데 1, 2가 있는 부분 집합은 그러면 당연히 몇 개다? 1, 2가 있는 것도 1, 2가 없는 거랑 개수가 어떻다? 똑같습니다. 몇 제곱이라고요? 2의 세제곱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랑 결국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2의 원소가 전체가 5개인데 1, 2가 없든 1, 2가 있든 공식은 똑같으니까 1, 2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개가 없어야 되네? 몇 개를 빼고 생각한다? 2를 빼고 생각하자.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똑같은 집합 B에서 여러분 이번에는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1, 2는 원소로 안 가지고 3은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야. 1, 2는 원소로 안 가지고 3은 원소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되냐?
전체 2에 원소가 전체가 5개인데 1, 2는 안 가지고 3은 가져야 되죠? 그럼 1, 2 두 개도 빼야 되고 3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한다? 3은 빼고 생각하시는 거야. 왜냐면 원소가 있든 원소가 없든 그만큼을 빼고 계산해야 되거든. 부분집합 만들 때는. 그래서 2의 5제곱인데 지수에서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 개수랑 원소로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 개수랑 원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개수랑 둘 다 어떻게 해서 계산한다?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생각해서 얘들아 몇 번 풀어보시냐면 267번 시작. 267번 시작. 그러니까 집합 x의 개수를 찾는 건 x 원소 몇 개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바로 풀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같이 보시면 267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X, B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원소가 1, 2, 3, 4, 5, 6이에요. 1, 2, 3, 4, 5, 6 1, 2, 3, 4, 5, 6 그리고 A가 뭐냐면 원소가 1, 2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 X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입니다. 얘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들아 X가 원소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얘가 얘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X가 여러 개가 나올 거거든? 그게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는 뭐가 되냐면 1, 2를 가져가야 되는데 1, 2, 3, 4, 5, 6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1, 2, 3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1, 2만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1, 2, 3, 6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X가 총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찾는다? X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원래는 2의 몇 제곱개다? 6제곱개거든. 6개니까. 근데 X가 얘를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이다? 1, 2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2개를 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1, 2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개수는 똑같으니까 2의 6제곱인데 2개를 꼭 가져가야 되네? 그러면 2 빼고 계산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빨리 증거하지. 12시에 쉬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얘들이 늙어가서 그런가 점점 이게 피로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22살 되면 죽겠는데요, 제가? 얘들아 263번 진부분 집합 밑줄.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263번 진부분 집합의 밑줄.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 빼고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 빼고입니다. 공집합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빼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자기 자신 제외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261번 두 번째 줄 보세요. 261번 두 번째 줄.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가 B에 포함되고 똑같은 말이구나.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결국 A는 B 말하는 겁니다. 서로 포함하려면 여기 밑줄 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A는 B. 2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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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몇 번 넘어가냐면 얘들아 254번 보세요. 254번. 여러분 254번에 집합 ABC가 지금 범위로 나와 있죠. 같이 먼저 봅시다. 얘들아. 254번. 254번. 그 지금 집합 ABC가 얘들아 범위로 나와 있죠. 범위. 이건 여러분 정수 아닙니다. 너희 전부 다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 4라고 하면 전부 다 계산을 1, 2, 3으로 하는데 이건 내가 나 졸라 수학 못해. 뒤지겠어. 그냥 완전 병신이야. 근데 일단 답은 맞출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1, 2, 3으로 하는 거고요. 범위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 너 예를 들어서 봐. 0에서 4라고 하면 범위가 있어. 얘가 x가 a에서 b 이렇게 된대. 그럼 이거 뭘로 가야 되겠니? 수직선으로 가셔야 돼. 알겠죠? 수직선 범위가 범위를 포함할 때 알겠지? 정수로 가시면 안 됩니다. 1, 2, 3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 중에서 50% 맞고 50% 틀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254번처럼 범위로 되어 있으면 뭘로 풀어라? 수직선으로 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직선이라고만 적어 놓으세요. 수직선. 범위로 나와 있으면 수직선 푸시는 거고요. 계속 1, 2, 3 이렇게 정수 넣어 다시 마세요. 그거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쌤이 지금 체크하는 문제들 그러면 푸시면 됩니다. 체크하는 문제들만 딱 풀고 정리를 해보고요. 일단 몇 번 푸시냐면 252번. 한 김에 54번. 57번. 65번. 좀 어렵겠네요. 68번. 조금 어렵겠네요. 72번. 조금 어렵겠네요. 이렇게 풀고 쌤이랑 같이 풀이해봅시다. 시작. 앞에는 체크되어 있는 문제들 시작. 숙제는 69페이지까지. 숙제는 69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떨어지는데. 가방은 좀 있네. 가방은 좀 있네. 뭐 있는 오, 기억력. 맞아요.
일찍 와서 뒤로 가. 앞자리가 좋지. 늦게 했잖아. 너는 늦게. 당신도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나랑 똑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아, 네. 아니야, 그 이후로다가 똑같이 가야 돼. 진짜 서른. 말하면서 52번 안 되는 사람. 네. 안녕하세요. 몰라요. 솔직하다. 자, 52번 볼게요. 52번. 자, 보기 1번에서 공집합이 집합 A의 원소가 맞냐 물어봤는데 얘는 맞습니다. 얘는 얘 때문에 맞습니다. 얘가 원소니까 원소니 당연하다. 이렇게. 그다음 보기 2번. 보기 2번은 뭐 물어봤냐면 요렇게 생긴 놈이 원소냐? 얘도 맞죠? 얘는 누구 때문에? 요 세 번째 놈 때문에 맞습니다. 세 번째 놈. 그 다음에 보기 3번. 얘랑 얘를 요렇게 집합 기호 속에 가두면 A 구분 집합이 맞냐? 요거 맞죠? 누구 때문에? 요 놈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원소. 그럼 얘도 어디서 가져온 거다? 여기 원소들을 가지고 와서 집합 기호를 씌워버리면 A에 뭐가 되는 거다? 부분 집합이 되더라. 그러니까 얘도 맞겠죠? 다시 얘랑 얘는 누구 때문에 맞는 거다? 지금 요 놈이랑 요 놈 때문에 맞는 겁니다. 3번은. 그 다음에 보기 4번 1, 2라고 하는 놈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맞냐? 얘는 안 됩니다. 왜냐면 1, 2라고 하는 놈이 2가 원소로 없거든. 원소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소는 4개인데 1, 2라고 하는 1, 2가 그러니까 2가 원소로 지금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1, 2가 원소이기 때문에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삼지창이 돼야 성공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선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더라. 이렇게. 5번은 틀린 사람 없겠죠? 보기 5번은 이렇게 52번 하시면 됩니다. 54번은 바로 수직선을 긋게 되면은 A는 0에서 4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B는 어디에서 어디다? 마 3에서 어디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C는 집합 C는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원래 집합 C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4에서 5까지가 돼야 되겠죠? 마4에서 5까지가 원래 집합 C가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세 놈이 다 집합 S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거든. 집합 S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놈의 부분 집합이니까 음수는 어떻게 해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왼쪽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양의 실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음수는 아예 A, B, C에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A, B, C를 그려보게 되면 A는 0에서 4가 되는 거고요. B는 0에서 얼마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고요. C는 0에서 얼마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거니까 C가 A 포함하고 A가 B 포함하고 이렇게. 그래서 C가 A 포함하고 A가 B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저녁에 집에 가서 졸리지 않겠는데. 자, 다음에 257번. 257번은 사실상 경우의 수 문제죠. 257번 보게 되면 집합 A는 원소가 30 이하의 6의 배수니까 6, 12, 18, 24, 30 이렇게 원소가 5개가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X라고 하는 놈은 A의 부분 집합인데 X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냐면 2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X가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X가 가능한 게 얘들 중에서 아무거나 2개만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6, 12 라거나 아니면 뭐 6, 18 이런 식으로 2개만 가져오라는 거고요. 이거 다 적으라는 거 아니겠죠? 그럼 얘들의 개수는 몇 개냐? 5개 중에서 2개를 가져와라. 순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답은 5C2가 되고 5C는 5P2를 2팩 나누는 거. 뒤에 거 팩분의 앞에 거 P, 뒤에 거 C를 P로 바꾸고 뒤에 거 팩으로 나누고요. 그럼 5P2가 5 곱하기 4, 2팩이 2니까 답은 10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65) 자, 65는 여러분 거의 다 틀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쌤이랑 한번 볼게요. 참고로 답은 여러분 256입니다. 256. 265번의 답은 256입니다. 자, 볼게요, 얘들아. 집합 A는 원소가 1, 2, 3인데요. PA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large X 바 large X가 A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 이게 나중에는 다 안 구해도 되는데 한 번은 다 구해볼게요. 잘 봐야 되는 내가 이걸 해석해볼게. P 괄호 A라고 하는 건 이 문제에서만 약속한 겁니다. 원래 이 약속돼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라고 약속돼 있잖아. 근데 이런 기호는 약속돼 있는 건 아니고 이 문제 안에서만 P 괄호 A는 하나의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가 뭐다? 원소가 X예요. 대문자 X. 원소가 대문자 X입니다. 원소가 대문자 X인데 X바 새끼 져가지고 그냥 원소가 X인데 그 원소가 A라는 집합에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집합, 그러니까 X라는 놈은 A라는 집합의 뭐다? 부분 집합이에요. 그렇게 찾은 부분 집합들이 이 집합에서 볼 때는 뭐다? 원소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을 찾으면 일단 공집합 그리고 1 뭐 예를 들면 1, 2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오겠지? 얘가 총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죠? 2의 세제곱이니까 이 A의 부분 집합 하나하나를 뭐로 가져야 된다?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원소로. 그게 요 집합인 거야. 얘들을 뭐로 가지는 원소로 가지는 놈이 뭐다? PA라는 거야. 대문자 X는 A의 무슨 집합이다? 포함되니까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을 찾으면 요렇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팔짱 끼지 말고 이 슈프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팔짱을 끼고 잠깐 샤프를 안 잡고 죽여버리고 샤프를 판에 그냥 붙여버릴까. 자 요렇게 돼요. 다시 얘들이 그러니까 요 집합의 뭐다? 원소.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인 겁니까? 8개. 근데 문제가 요 놈의 뭐를 찾으라고 했니? 부분 집합은 요 놈의 부분 집합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원소들끼리 2의 8제곱이라고. 2의 8제곱. 어디서 필기하는 척하고 있어 이 줄로. 자, 일단 우리 요거 집합 A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집합 A만. 자, 집합 A를 한번 해석해 보면 집합 A를 얘들아 보세요. 봐봐. 이거 이대로 봐도 상관없는데 쌤이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 얘가 n을 곱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랑 n을 곱해서 지금 27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x랑 n을 곱해서 27이다. 그럼 x랑 n이 27에 뭐가 되는 걸까? 약수가 되는 거겠죠? 약수 곱해서 27이니까 약수. 약수인데 양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음의 정수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x가 1이면 n이 얼마가 될까? 27. x가 3이면 n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뭐가 원소다? x가 원소라는 겁니다. x가 원소다.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뭐냐? 27의 약수들이 다 되는데 음수도 가능하잖아? 마삼 마구도 되니까. 그래서 27의 약수 1, 27, 3, 9 이렇게 적은 다음에 마1, 마27, 마3, 마9 얘까지 가능하게 집합 A가 되더라. 이렇게. 그럼 요거는 여러분 앞에서 했던 거니까 각자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합 A를 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 쉬는 시간을 약속한 쉬는 시간을. 자, 전화시고 할게요. 집 가야 돼. 너 왜 집 가야 돼?